안녕하세요. 종서돌입니다. 오늘 7월 14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7%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38% 상승 마감하였어요. 그냥 보합을 유지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CPI 지수가 나왔죠. 또 예상을 상회해서 9.1% 또 최대로 나왔다. 그럼으로써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기존에 한번 여파를 맞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공포지수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섣불리 신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못한다. 그만큼 이제 손절도 짧아진다. 그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가랑비 옷 젖는다라고도 볼 수 있듯이 수급이 많이 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 시장 오전에 좀 흔들었다가 오후장 특별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가는 놈만 가는, 계속 진단키트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부분만 이슈로 붙는다라는 거, 최근에 계속 제약바이오 쪽으로 힘을 좀 실어주는데 그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이다. 좀 돌아가면서 수급의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나중에 이 시장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탈 때까지 꾸준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꼭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은 지금의 이 수급의 흐름을 이어가되 그 수급이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약바이오는 한번 수급을 탔다, 그 수급이 꺾여갖고 물리면 바닥 이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만큼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시장에 별 볼 것도 없고 지수가 바닥을 찍었으니까 코스닥에서 비중이 많은 어떤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반도체도 비중이 많지만 반도체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움직인다. 제약바이오도 나눠지겠죠. 대장이 있고 이상한 걸 여기서 가지고 왔네요. 대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HLB 애들이 빠지면 셀트리온이 좀 올라서고, 셀트리온 좀 볼까요? 오늘 올랐나? 셀트리온은 그냥 보합 정도였네요. 셀트리온이 올라오면 HLB가 빠지고, HLB가 올라오면 셀트리온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핑퐁 게임을 해요. 그만큼 이제 수급의 시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셀트리온 쪽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가네요. 일단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요, 계속. 자, 지수는 오늘도 2315포인트를 유지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냈고요. 2310, 2315 요 라인 유지하는지 보시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버텨내는지, 그럼 내일은 위로 한번 2340 위로 한번 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한다? 결국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이 밑으로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좀 담아봐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대비해서 코스닥은 요 박스권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오늘은 좀 만들어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이 760포인트 위를
지켜낼 거냐, 아니면 745포인트까지 또 열어놓을 거냐. 760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어디 770에서 775포인트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결국엔 요 박스의 기준으로 뭐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선적인 관점으로는 그런 기준에서 종목만 바라보시면 돼요. 어디에 캔들이 안치돼 있을 거냐, 그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진다라는 거고,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나마 들어오지 않는 수급 자체가 위로 한번 올라와주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는 크게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코텍스 인버스 보버스를 보면 요 자리죠. 딱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 어제 말씀드렸죠. 요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오늘 시가를 요 자리에다 갖다 놓고 뭐다? 위로 못 올리니까 밑으로 민다라는 거. 밀었지만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건 내일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시가가 3,300원 밑에서 시작한다면 이제는 3,200원을 확인하러 간다. 결국엔 요 안에 갇히는 흐름을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요런 기준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안에 갇히는 기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버텨낸다면 위로 한번 뚫어내는 기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가는 그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3,200원인가요? 3,300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거나 종가를 3,300원 밑으로 갖다 놓으면 무조건 3,200원 확인하러 내려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3,200원을 깨고 내려앉아야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들어온다. 3,2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추세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여기서 결정할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매수 매도는 안 하더라도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공구먼이 점화를 갔어요.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기존의 무상증자라는 이슈로 점상을 갔던 종목이고, 공구먼이 뭐 강민경 홈쇼핑이 맞나요? 이게 공구먼이었나? 잠시만요. 강민경은 공구먼이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볼게요. 공구먼이면 옷가게는 맞네요. 강민경으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뭐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상증자를 좀 크게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사실상 시장에 관심 가져줄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말도 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무상증자 한다. 무상증자가 사실상 좋은 근거는 아니에요. 나중에는 주가의 흐름을 막는다라는 거죠. 왜? 물량이 많아지니까. 대신 물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시장이 밑으로 쳐박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돈 있는 누군가는 요렇게 시총이 적고 거래 이 수량이 적은 종목에 큰 돈을 쳐박고 대표이사를 압박한다는 거죠. 무상증자를 해라. 그래갖고 무상증자로 이 권리락의 효과, 그런 흐름으로 큰 돈을 만지는 그런 그림을 계속 최근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 밑으로 꼬라박으니까. 어떻게든 머리 굴리는 애들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올라왔으면 하락을 한다. 왜? 이 무상증자 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반짝했고, 그 반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상증자의 끝은 항상 동일하다.
그죠? 근데 무상증자에서도 어쩌다가 10개 중에 한두 종목이 요런 종목이 나타나는 거지 나머지 8에서 9종목은 다 꼬라박아요. 어찌됐든 그건 그렇고 이제는 무상증자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 상장 물량이 이제 입고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보호예수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감이 돼서 오늘 같은 점하가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뭐 명분을 꼭 만든다면 그런 그림인 건데 차트의 모양을 보면 비슷해요. 빵빵빵 올려서 위에서 거리 터트리면서 빵 그리고 주가 누르고 빵빵빵 올리고 위에서 거리 터트리면서 빵 그리고 주가 누르고 여기까지는 여기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뜨면서 위로 쳐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더 이상 이 종목에 돈을 써야 될 이유가 당장은 없으니까 여기서 뭐다? 요 밑으로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 흐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그래도 꾸준하게 가는 종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점상이 나온다면 첫 번째 점상에 이 갭자리를 다 메꾸면 안 돼요. 원칙은. 못해도 중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혹여나 16,5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못해도 22,000원에서 다시 한번 25,000원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내고 나서 당분간 이 회사의 주가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 요 16,500원을 내일 갭으로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간에요. 이 종목이 유지해야 될 흐름은 못해도 13,500원이에요. 결국은 이 갭자리를 메꾼다? 그럼 뭐 앞으로 요 자리를 구경할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결국엔 요 자리를 확인하게 된다면 22,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 요 자리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22,000원과 좀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27,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 위에서 박스, 밑에서 박스. 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요도저도 아니라 13,500원마저도 이탈한다면 결국엔 뭐 주가는 한 번 더 10,000원 밑으로 내려앉아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결국엔 무슨 소리냐? 권리락을 때렸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물을 타든 뭐 했던 사람은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권리락 물량이 들러오기 전까지 계좌상에서는 마이너스지만 그 물량은 권리락 이 물량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금액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100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70%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대1이면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30%까지 줄었다라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플러스 40%가 된 거예요. 계좌상에서는 마이너스 30%지만 아직은 왜? 차후에 나머지 이 70%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주가가 여기 있다면 기존의 무증으로 마이너스 친 물량과 들어온 물량이 또이또이 돼서 플러스 40%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올 때 여기서 플러스 40%를 수익 실현하고 그래도 주가가 여기 있다면 플러스도 20%가 되니까 또 요때 해갖고 총 거진 50% 정도 혹은 35% 정도를 수익을 보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권리락이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물량이 들어올 때 되면 대부분이 그 물량 밑으로 밀어요. 권리락이 여기서 받았다면 실제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때는 주가를 어디로? 여기로 민다. 왜? 첫 번째 물량을 아는 사람들은 털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털고 나가고 나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는 그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손해로 찍히면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안 팔아요. 물을 타든지 하지. 왜? 손해가 찍히니까 전에 수익 봤던 거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빠지면 결국 요 밑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려고 일부러 권리락 금액보다 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권리락 하고 물량 들어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락 때렸던 자리 밑으로 민다라는 거예요. 왜? 물려야 되니까. 여기서 수익 본 놈들은 이미 나갔을 거고, 수익 봤는데도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갖고 혹시나 해갖고 물량 들어올 때도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당 수익 다 반납하는 그 구간이 나타나는 거고, 밑에서 손절 처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어렵고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꼭 이탈하냐 안 하냐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마지노선 잡더라도 12,500원이다 얘는. 그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만원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고, 다시 올라올 때 15,000원 위로 안착하기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 얘죠. 노토스죠. 노토스. 그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노토스랑 공구머니. 왜? 눌러놓고 권리락 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여기란 말이에요. 권리락 떨어진 자리가. 그죠? 그러면 권리락 물량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요 밑으로 주저앉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손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요 위로 못 올라온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 종목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 횡보하는 흐름이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즉 만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이 종목은 뭐한다?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야 돼요. 어디까지? 못해도 6,3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또 한 번 만원까지 열린다. 중간값이 8,200원. 이 자리 사서 못하면 얘는 시작했던 자리로 내려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4,000원 혹은 4,000원 밑으로. 그런 관점으로 공구먼도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 사료였죠? 상호를 까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고,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면서 뭐 상호도 변경이 된 거고요. 이제 지분이 바뀌었죠. 대주주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또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곡물주 중에 최대의 수혜의 종목이다. 다른 종목들 똑같은 흐름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의 이슈 만들 게 없으니까 밑으로 꼬라 박았다면, 현대사료는 똑같은 수혜를 주고 상호가 변경된다. 더 좋은 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액면 분할을 해서 시각 효과를 준다. 그리고 나서 뭐 주주 배정 플러스 무상증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제 단기적인 호재로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그러면서 5만원대를 드디어 넘어섰던 부분이 나오고 나서 오늘 주가를 눌렀거든요. 왜? 이 종목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이 종목이 가게 되면 뭐가 가야 돼? 곡물들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목, 여기서부터 들고 있던 누군가는 이제는 물량을 털어내야 되는 시점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런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그림보다는 위에서 흔들어대면서 계속 물량을 어느 정도 던져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무증 물량이 들어오고 그런 이 시기가 될 때까지 한 번 더 헤쳐 먹을 거냐의 관점은, 못해도 41,000원에서 38,000원을 유지하냐 하지 못하냐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된다. 뭐 넉넉 잡으면 또 35,000원인데요. 굳이 이 자리까지는 열어두지 말자. 왜? 여기서 여기까지도 10%, 거진 10%예요. 하락폭이 거진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예요. 10%.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차트의 그림은 굉장히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이 고점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첫 번째 만들었던 고점 부분 위에서 버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를 때는 어디? 요 자리만 확인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요 자리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혹여나 여기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 어디? 요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머리통, 어깨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정석적인 차트의 모양이 나타날 거냐? 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뭐 해라? 무조건 수익 실현하든 이제는 던져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결국은 이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이냐 밑에서 버텨내는 그림이냐인데 밑에서 버텨내면 뭐 한 3, 4%, 5%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더라도 재수 없으면 4, 50%를 이제 쳐물린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죠. 최근 들어 뭐 나노코박스로 기존에 슈팅을 한번 내놨고 뭐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주가가 빠졌던 걸 어느 정도 상승시켜놨고요. 빠지는 거는 몇 달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코스닥은 며칠 만에 그 흐름을 거진다 만들어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올렸다가 그 자리를 뭐 했다? 다시 다 한번 반납시킨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기존에 올렸던 이 자리에 대해서 주가를 어거지로 눌러놓고 수급을 강하게 뽑아 먹으면서 여기서 한바탕 설거지를 해먹고 눌린 거냐, 얘 기준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줬죠. 어디?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러면서 몸통의 고점,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즉 이 종목은 12,4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다음날 빠르게라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한다? 다시 신저점을 찍으러 내려온다 라는 기준인 거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못해도 13,2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위로는 15,000원을 뚫어내야 된다. 이 자리를 못 뚫어내고 혹은 13,000원 위에서 버틴다. 그럼 뭐해? 당분간은 요 안에서 뭐가 나온다? 박스권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도저도 아니고 이 자리 뚫어내면 하방 압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1만원 또 확인하러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이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을 보면요,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고 월봉은 아직 달 기준이기 때문에 모양새가 조금 뭐라 그럴까? 애매하다고 그럴까? 애매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버티고는 있어요. 하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 눌렸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여기 14,700원, 14,5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뭐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락 A, B파, 그 다음에 C파가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C파가 나와서 기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횡보하다가 요 구름대를 하향 돌파할 경우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도 같은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상한가를 갖고 갭이 떴고 그 갭 자리를 뭐한다? 아직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강한 종목, 아직은 수급이 남아있는 종목, 혹은 고점에서 많이 밀렸으니까 위에다 걸어놓고 뭐하는 종목? 들어왔던 물량을 털어내는 종목.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자냐 후자냐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 종목의 33,000원 혹은 32,000원 부근 정도까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32,500원 정도를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후자다. 이건 털어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또 횡보하거나 하향한다. 그렇지 않고 위를 지지한다면 당장의 하락보다는 뭐가 나온다? 횡보하는 이 박스권이 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에서 박스권이냐 밑에서 박스권 혹은 하락폭이 나올 거냐예요. 위에서 박스권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은 못하더라도 다시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계기를 빠르게 만들 거냐 길게 보고 만들 거냐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보고 만드는 기준이라면 32,500원, 짧게 보는 기준으로 만드는 자리라면 못해도 35,000원 위에서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당분간은 요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드는 척 했다가 최근 같은 수급이 한 번 정도 더 들어오면 빵 하고 뚫어내면서 48,000원대에서 5만원대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으로서는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누르는 흐름을 그대로 하방으로 한 번 더 받을 거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나오고 이제는 상승의 흐름을 이제 중단할 거냐, 그게 아니면 이 상승의 흐름을 한 번 더 만들기 위한 개미털기의 과정인 거냐를 지켜보는 부분은 35,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위로는 다시 45,500원에서 31,000원 위로 안착하느냐가 최근의 고점인 45,000원을 뚫어내느냐 뚫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을주죠. 현대사료를 함으로써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신성홀딩스 파뮤 관련된 대장이었고요.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왔죠. 535, 한 350% 정도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주가를 너무 들었다 놨다 했던 부분도 있고, 이 종목은 확실하게 안 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딱 나눠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봉의 개수보다, 여기는 확실히 양봉의 개수가 많거든요. 음봉보다. 대충 눈에 봤을 때 이 기준으로 음봉의 개수가 많아요. 달달이 음봉이고 한 번씩 빵빵, 하루 이틀 빵빵 때려주면서 주가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죄다 음봉이에요. 누군가는 어거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누른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영상을 찍었을 때 얘가 단기적으로 갈 거고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면 뭐 해야 된다? 못해도 이 자리 지켜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12,500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2,400원. 요 자리 지켜내야 된다 그랬어요. 지켜내는 척을 하더니 결국엔 뚫고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12,500원 위로 또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필요한데, 사실 그 이슈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뭔가 나올 게 없어요. 계속 전쟁은 장기화되고 곡물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나오는데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한다. 지금은 진단키트, 원숭이 도창 혹은 다른 뭐가 우선이다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밑에서부터 쳐올려오는 수급은 안 나올 거고,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꼬라박더라도 다음날 이 위로 갭을 띄우는 자리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라도 윗꼬리는 달 수 있지만 슈팅은 한번 나온다. 이 윗꼬리가 나오는 기준은 뭐다?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윗꼬리가 터지면 무조건 설거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신호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모양을 만들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차라리 이 종목한테는 낫다. 지금은 거래가 안 들어오면 올리는 척 하면서 이 하방에 대한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이 흐름상에서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 이 흐름을 하방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는 못해도 10,000원, 1,500원 유지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이 자리마저도 이탈한다면 무조건 10,000원은 한번 깨야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0,000원은 한번 깨야 기술적 반등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요 안에서라도 횡보해야 된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수급에 못 들어올지언정 가장 좋은 횡보는 요 위에서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올려다 놓고 위에서 횡보하는 게 향후의 흐름에도 좋다. 밑에서 횡보하는 건 한 번에 매물을 더 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럼 그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슈가 더 필요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